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무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오늘은 무역의 의미와 무역의 발생 이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무역이란 무엇일까요? 무역이란 국가 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 국가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즉, 다른 국가가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활동을 합친 것이 무역입니다. 요즘은 무역을 통해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자본도 거래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도 해외의 서비스가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드라마, K-팝 가수들의 노래가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역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무역이 일어나는 상품, 서비스, 자본, 그리고 무역의 방식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봅시다. 무역은 첫 번째, 자원의 존재량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국가 간 자연적 조건이 달라 자원 존재량의 차이가 나기에 없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똑같은 종류와 양의 자원이 있다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일이 드물겠죠. 석유가 중동 국가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마다 자원의 존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교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기술의 차이입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국가마다 기술의 차이가 있고 기술의 차이는 곧 생산비로 연결이 됩니다. 생산 기술이 뛰어난 국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적기에 다른 국가들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적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오는 것이 이득이어서 무역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입니다. 국가 간 자원의 차이, 생산 기술의 차이로 다른 국가보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고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하는 이유, 무역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여기에 사진들이 있는데 왼쪽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초콜릿 사진과 그 옆에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인 카카오 사진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은 우리가 편의점을 비롯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 생산 국가로부터 카카오를 수입하고 초콜릿을 생산합니다. 만일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맛있는 초콜릿을 우리는 평생 먹을 수 없겠죠. 이처럼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 옆에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샤프들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샤프 중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샤프 중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샤프의 종류가 몇 개 없다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어렵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외 영화, 드라마를 수입하는 것도 서비스 선택의 폭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역을 통해 수입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반도체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상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내의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 일어나 기업에게 혁신을 촉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은 국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국내 생산자의 공급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족한 만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면 이런 초과 수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내 소비자의 수요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공급량만큼 해외에 판매한다면 초과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역은 국내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에 필요합니다. 이번 수업을 마치기 전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GDP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무역 의존도는 명목 GDP 중 수입액과 수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도 불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적 특성상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아 무역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